자, 오늘 독투 2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틀린 번호 찾기 하면 좀 인원이 많아서 좀 한 명 한 명 번호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이 문제 선생님이 선정한 거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14번 틀리신 친구 있나요? 14번 틀렸다. 14번 틀린 친구 없어요? 다 맞으셨나요? 좀 틀린 거 손들기가 좀 쑥스러운가? 괜찮아. 틀리는 거. 지금 틀리는 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거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지.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지금은 시험을 연습하는 거니까 틀리는 거, 오류가 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옆에 지나가면 좀 쑥스럽잖아, 그지? 특히 수학. 난 열심히 한다고 아둥바둥 대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 옆에 지나가면, 조교님 옆에 지나가면 좀 쑥스럽잖아, 그지? 괜찮아. 모르는 건 쑥스러운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걸 숨기는 게 쑥스러운 겁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 14번. 요거 볼게요. 생김새 가지고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빈칸 추론이고요. 빈칸 요쪽에 있었어. When it comes to language learning 해서 요건 또 구문으로 좀 알아둡시다. When it comes to의 to가 전치사야 얘들아.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language learning 하게 되면 이제 언어 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학습이라는 거에 관하여 빈칸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요 컴마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친구들 많은데 영어에선 기호가 많잖아. 나올 때마다 다 말씀드릴게. 컴마는 한 3가지 종류의 역할 정도로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속성을 나타내는 우리가 이제 동격 컴마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 예. 이게 남은 교재가 원래 여기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12층에 1학년 친구들이 12층에 있어가지고 교재가 12층에 있다는 예, 그 남은 교재가 거기에다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8층에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8층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저 친구는 처음 오는 친구구나. 갑자기 복잡해지네. 우리 그 두 번째 날 오시는, 우리 수요일 날 오시는 선생님 계시잖아. 3번 선생님. 이석원 선생님. 이석원 선생님께서 혹시 교재 안 가져온 친구들 어디에서 반출하셨니? 여기서 8층에서 나눠주셨니? 12층에서 나눠주셨니? 몰라요? 첫 번째 동격 컴마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미스터 강 컴마 on English teacher 하면 영어 선생님인 미스터 강은 이런 식으로, 그렇지?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열 컴마가 있어. 나열 컴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 B, C 그리고 D 이런 식으로, 그치? 이때 쓰는 컴마가 나열 컴마야. 컴마는 3개밖에 없댔어. 마지막 경계 컴마가 있어요, 얘들아. 경계 컴마. 이게 컴마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마가 하는 역할이 내가 할 얘기의 덩어리가 끝났어.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될게. 이 말인 거거든. 그러니까 경계 컴마의 가장 흔한 형태가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배경의 절 컴마 뒤에 주절. 이런 거 있지. 여기에 쓰이는 요 컴마 있지. 요게 이제 경계 컴마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어디 있었어? 교재? 옆방? 여기 8층? 807호 안에 있었어? 그래. 일단 친구야, 오늘 요 2회, 독투 2회거든. 자세한 설명이 이따 해줄 테니까 독투 2회 14번 문제야. 독투, 그 위에 써 있어. 독해 2라고.
그래서 경계 컴마는 보통 이제 배경과 주절, 우리 구문 시간에 쌤이 인프라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명동 명령이 문장이다. 문장 앞에 자리나 뒤에 자리를 우리가 부사 자리라고 하는데 그의 경계선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게 컴마다라는 거야. 오케이? 혹시 니네들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보면은 얘들아 명사 주어 뒤에 쌍컴마 있는 거 있지? 그 쌍컴마 있는 게 안명사 수식어야. 뭐 컴마는 안명사 수식어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 들으신 분 있을 거야. 그치? 틀린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 컴마랑 여기 컴마가 엄연히 달라 얘들아. 이건 좀 알아두자. 요 컴마는 뭐겠어? 수식어의 담당의 역할을 하니까 동격 컴마가 될 거야 얘는. 그치? 그 수식어가 끝났다라는 경계선이 두 번째 컴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쌍컴마는 뭐야? 안명사 수식어야.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거야. 그치?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컴마의 역할은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 그럼 너네도 한번 볼래? When it comes to가 전치사구거든. 전치사구의 언어 학습에 관하여 이미 끝난 거야. 그럼 여기에서 덩어리가 끝났으니까 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문장의 시작에 뭐가 나왔니? 컴마가 나왔어. 그치? 즉 이것이 경계 컴마야. is necessary입니다. 이런 얘기야. 필수적입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1, 2, 3, 4, 5번 보시면 다 명사죠. 명사. 그치? 1, 2, 3, 4, 5번 다 명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사로 되어 있어서 그 명사가 필수적이다. 주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는. 이 주어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잘 한번 보시면 여기 많은 친구들 맞으셨으니까 요 밑에 한번 볼래? 요 빈칸 문장 다음에 뭐 하고 있는 부연 설명하고 있는 요 두 문장이 있어. 그지? 요 두 문장을 가지고 이제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게. 위에는 이제 어머니의 예시가 나오죠. 그렇죠? 청력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예시가 나오고 일반적인 노멀한 아이가 있지만 청력장애의 어머니 때문에 애브노멀한 랭귀지 스킬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위에 나와요. 맞지? 근데 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화시키는 정답을 찾아내셔도 되고요. 지금 두 번째 요 if절도 선생님이 말한 제 이론칙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이 시작됐을 때 또 다른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두 말은 결국 같은 이야기. 뒷문장이 앞문장을 뭐 해줘야 한다? 부연 설명해줘야 한다. 오케이? 그럼 봐봐. 빈칸이 언어학습할 때 필수적인데 만약에 네가 must choose, 선택해야 된다면 substitute caregiver, 그러니까 대리 보호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애를 돌봐주셔야 되는, 그렇지? 대리 보호자, 누구를 위해? 너의 아이를 위해 그걸 선택해야 한다면 don't hire someone, 이런 사람 고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요? Who will encourage, 장려해. 너의 아이한테 뭐 하라고? To be quiet. 네 아이한테 조용히 하라고 장려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더불어 편리함, 지 편리함을 위해서. 또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요? Enjoys conversation and reading. 대화와 독해, 읽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고용하세요. 이 말인 거야. 좀 뜬금없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언어학습의 필수 조건은 빈칸이야 라고 해놓고선 다음 문장에 만약 네가 substitute caregiver를 골라야 된다면 이런 사람은 피해.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 그리고 뭐해? 대화해주거나 뭔가 책 읽어주는 사람을 찾아. 갑자기 언어학습 얘기하다가? 그럴 땐 이렇게 가셔야 돼. 3단 논법이라고 하죠.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뭐다? C다. 영어 선생님들은 보통 잘생겼다. 강정규는 영어 선생님이다. 왜 발발 떨어? 고로 강정규는 빈칸이다. 할 때 니네가 그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거 맞아. 그거! 입 밖으로 꺼내라고는 하지 않을게. 그거 맞아. 그게 정답이야. 고개 들어. 당당해. 그게 정답이야. 알았어? 야, 그러면 이 얘기가 뜬금없는 게 아니야. 언어학습할 때 빈칸이 중요해. 사람 고용할 때 네 아이를 위해. 그럼 이 아이는 누구여야 해? 언어학습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같은 말을 할 거라면. 그러니까 언어학습해야 되는 사람은 substitute caregiver가 아니잖아. 그치? 이 사람은 언어 교육을 해줘야 될 사람인 거고. 이게 문해력이라는 거야.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 오케이? 내가 언어학습에 대한 글을 읽었으면 다음 문장에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child는 언어학습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이게 문해력이야. 그러니까 이과 계열의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야.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요 나와. 왜요? 난 할 말 없어요. 왜? 그게 글을 쓰는 방법이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하셔야 돼. 아무리 쉬운 지문이더라도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상관관계가 뭐지?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 피하시고 뭐 읽어주고 대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으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뭐야? 언어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조용히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대화하고 책 읽어야 돼. 됐어? 계속 그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 부연 설명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주시는 거야. 그럼 뭐에 필수적이다? 2번부터 봐봐. precision, 이거 무슨 뜻이야? precise가 형용사죠. 뭡니까? 정확한. cise가 정확한. 명사 전미사죠? 그렇죠? 정확함, 정확성 이런 뜻입니다. 얘는요, 단순화. 얘는요, 재능. 얘는 뭡니까? 기대. 됐습니까? 그럼 이 4개 보기가 이제는 조용히 하지 말아야 되며 책 읽어주고 대화를 즐기는 의 단어를 한 단어로서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exposure는 무슨 뜻이야? 노출이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 대화를 통해서, 책 읽기를 통해서 계속 뭐 해주는 사람? 언어에 노출시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찾으라. 정답 그래서 1번이야. 쌤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이게 문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신 거야. 그게. 알겠어? 그 의도로 이렇게 쓴 거거든. 이해되시겠어? 물론 요 딱 2문장 갖고 무조건 정답 골라 이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설지 드렸으니까 위에 있었던 어머니의 예시, 어머니와 모자지간의 예시, 어머니는 뭐 청력장애를 갖고 계시고 애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어머니가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애한테 노출을 못 시키니까 애는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시와 이 2번째 빈칸 다음에 있는 두 문장에 대한 예시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결합이 돼서 정답을 exposure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연습 해주세요. 해석 잘 되시는 친구들은 알아. 딱 읽으면 그냥 정답 나오는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요게 난도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져요. 진짜 해석으로도 이제 해석은 했는데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약간의 뭐랄까 집착을 하셔야 돼요. 얘와 얘가 같은 말이구나. however 들어갔으니까 다른 말이구나. 요게 계속 반복되셔야 돼. 오케이? 15번 한번 가볼게요. 15번 틀리신 친구 가슴 쪽으로만 살짝 손만 올려주세요. 손바닥만 보여주세요. 다 잘하네. 그래도 소수 많지는 않네. 15번. 15번은 뭡니까? Buyer가 had little faith in his realtor. 리얼터가 누구냐면 부동산 중개인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간혹가다 소재상 자주 쓰이는 단어긴 해. 리얼터. 알아만 두세요. 부동산 중개인. 그래서 구매자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거의 없을 때 이 말인 거야. 거의 없어. 그래서 그는 누구야? 바이어는 took the next step. 1, 2, 3, 4, 5번은 다 뭡니까? 투부정사죠. 투동사 할 단계를 뭐 한다? take a step. 단계를 밟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치? 투동사 할 단계를 그래서 밟았습니다. 누가? 바이어가. 그럼 윗글에서 여러분들이 바이어가 한 행위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바이어를. 그럼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이어 나오고요. 바이어 나오고 리얼터 나오고 셀러 나옵니다. 대상이 몇 명? 3명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둘 이상의 대상이 나왔을 땐 대명사에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돼. 알겠지? 대명사에. 최근에 빨리 갈게요. 지금 딱 보니까 최근에 리얼터와 바이어의 사례를 얘기하는 글이야. 셀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치? 여러분들이 한 7, 80%의 이 구체화된 내용을 읽으시고 예시 사례를 읽으시고 빈칸으로 일반화 시키셔야 돼. 오케이? 요약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 연습. 최근에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해 줬어. 바이어, 어떤 바이어?
제안을 했었던 누구한테? 셀러한테 집에 대한 제안을 했었던 그 바이어의 대리인을 리얼터가 해줬어.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셀러, 파는 사람이 알렸었어. 뭐를? 리얼터한테 내 디아를 알렸어. 셀러가 내가 파는 사람이 원치 않는다. close the deal. deal은 거래거든요. 거래를 닫다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거래를 끝내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거래를 끝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리얼터한테 informed, 알렸어. 뭐 할 때까지? 1월 중순이 끝날 때까지는 close deal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냐? 그가 involved, 누구니? 판매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charities, 자선단체들 항상 have event, 행사가 있어. 뭐? 12월 헐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행사가 있는 것 때문에, 체러티 행사 때문에 1월 중순까지는 안 하고 싶다야. 오케이? 뭐 그런 얘기였어. 그런데 비록 리얼터가 pass on이 뭐 하는 거야? 건네는 거지. 누구한테? 이 정보를 나 못한다. 1월 중순까지 못한다라는 정보를 바이어한테 전달을 했을지라도 필자가 얘기하는 건 주절. 바이어는 didn't trust the realtor. 그래서 he searched the seller. 야, 요거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 바이어가 뭐 하지 않았대? 리얼터를 신뢰하지 않았대. 이거 어디서 봤던 문장이야? 빈칸 앞에서 봤던 문장이지. 그래서 했던 행위가 뭐야? 또 이것까지 똑같아. 심지어 무슨 관계? 인과관계 말이야. 인과관계까지 똑같아. 그지?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야? search the seller를 at the popular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본 거야. 판매자를. 그리고 찾아냈어. 뭘 찾아내? Found out that 셀러가 was in fact, 실제로 was much involved. involved니까 개입되다, 포함되다 이런 뜻이지. 그치?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잠깐만 여기서 집중. 우리 친구들은 이 글을 읽고 이거 셀러 이거 사이코 아니야? 나만 그랬어요? 바이어가 미안. 셀러가 이렇게 많은 일 때문에 1월 중순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부동산 중개인이 얻어서 리얼터가 바이어한테 전달을 했는데 바이어가 부동산 중개인은 못 믿고 지가 뭐 해봤다는 거야? 셀러를 검색해봤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바이어의 행위만 찾으시면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유명한 웹사이트에서 셀러를 검색해보기까지 했대. 좀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서 나쁜 쪽으로만 끌고 가시면 안 돼. 행위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방금 얘기했던 그 행위를 보기에서 찾아보자고요. 1번 question이란 단어에 좀 집중해 봅시다. question 무슨 뜻 있죠? question 묻다, 질문하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뜻 뭐 있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의구심을 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꼭 좀 알아두세요. 다웃의 의미입니다. 의심하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간 게 못 믿겠으니까 믿음이 거의 없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단계를 펼치다. 그게 뭐야? 인터넷에 검색해 본 거죠. 그렇죠? 정답 그래서 1번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해석 잘 하셔야 돼.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people 그냥 안 나와. people who 안 나와. 이제 저렇게 나와. 이거 어떻게 해석하니? 요거 좀 알아둡시다. those 다음에 who 동사하게 되면 동사한 사람들입니다. 동사한 사람들. 요거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Those who are popular in the world.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러면 돼. 그치? 자, 근데 비동사 다음에 those who are in need. 이건 해석 어떻게 할까? 우리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나오면 정해놓자고. 뭐라고 해석하기로? 있다라고 해석하기로. 오케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로 정해놓자고. 그러면
need, 필요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해돼? 필요 속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 뭐 궁핍한 사람들을 얘기해. 오케이?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궁핍한 사람들이라 하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 우리가 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어법적으로 뭐 하기로 해? 생략하기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게 될 패턴이 어떻게? those in 명사야. those in 명사.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그냥 궁핍한 사람들로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글 속에 체러티 같은 거 나왔다고, 자선단체 나왔다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단계를 하다. 이거 그러니까 구매자가 한 건지 셀러가 한 건지 리얼터가 한 건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 그치? 키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3번. 새로운 리얼터를 고용할 단계를 취하다? No. 그 다음에 offer higher price.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할 다음 단계? No. 가격 제한 아니었고요. 좀 더 인기 있는 집을 구매할 계획을 하다? No.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일반화시킨 건 몇 번? 1번이었다. 그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7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틀린 친구.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많이 맞으셨네. 그러면 뒤에로 가볼까? 이 문제 끝나고. 19번. 손. 20번. 21번. 22번. 일단 17번부터 빨리 갈게요. 이것도 글의 구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단어 뭐니 얘들아? 항상 기억하세요. 언제? When you clean up. 네가 청소하고 organize your belongings. belonging은 소지품이라 뜻이야. 네가 청소를 하거나 소지품을 정리하려고 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the saying을. the saying 뭐니? the saying 속담 격언을 the saying이라고 해요. 오케이? 속담 격언. 그러면 속담 격언의 큰 따옴표를 찾아주시오거든. 그러면 니네한테 물어볼게. 속담 격언은 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티끌 모으면 태산이 돼? 라고 내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을 니네한테 던져줬어. 그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조그만 것이라도 계속 모으면 나중에 큰 게 될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던져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긴 말을 그냥 하나로 요약해서 얘기한 거야. 이거 뭡니까 그럼? 속담은? 일반화입니까? 구체화입니까? 이거 뭐야? 일반화죠. 일반화. 그치? 아, 선생님이 일반화 구체화 얘기 안 했나요? 했죠? 그죠? general specific. 그치? 일반화는 요약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또 뭐지? 주장을 한 글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했고 어떤 사례나 예시를 드는 걸 구체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빈칸을 찾아줘야 될 거 뭐? 아, 청소하거나 소지품 정리할 땐 뭐 하자? 빈칸하자. 일반화입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17번의 첫 번째 문장에 is 네모칸 쳐볼래? 너의 belonging을 organizing 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A는 B다. 일반화니 구체화니? A는 B다. 일반화니 구체화니? 정의를 내렸잖아. 그치? 정규는 돼지다. 그러면 돼지는 아니겠지. 비유를 한 거지. 그치? 정의를 내린 거야. 돼지와 같은 속성이 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의야. 일반화야. 첫 번째 문장도 일반화인데 뒤에 마지막 문장도 일반화네? 그럼 이건 무슨 구조? 양괄식 구조구나. 오케이? 그럼 정리해봐. 너의 소지품을 정리한다는 것은 지속적, 계속적인 과정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글의 구조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There is there라는 있다잖아. 그럼 there가 going to be까지 한 덩어리거든. 비동사거든. 있을 것이다. 그치? 뭐가 있을 거야? 일부 항목들이 있을 거야. 뭐에 관한? 느껴져? 이거 막 흔들리지? 나 미안해. 좀 어지러워서 그래. 니네는 좀 멀리서 봐서 잘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계속 글씨가 이래. 나한테 지금.
이런 항목들이 있어. cannot be used again for one reason or another. 이런 표현 많이 나와. one 명사 or another. 이런저런 명사. 최근에 저기에 나왔던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세요 혹시? 배우? 아주 중년 배우인데 멋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걔 리즈 시절 완전 타이타닉으로 유명했던. 걔가 넷플릭스인가? 어디 영화 한 편 찍었던데? 그 제목이 뭔 줄 알아? 그건 이제 그거 영어로 해야 영어 제목이 되게 길어요. One better or another. 이렇게 One better or another. 이렇게 영화 제목을 해야 좀 멋있잖아. One better or another. 다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잖아.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저런 명사야. 이런저런 명사. 알겠어? 이런저런 명사. 한국말로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치? 이런저런 전쟁.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데. 그치?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자자자 for 나왔다 얘들아. for은 몇 개 좀 알아두자 얘들아. for 뜻은 우리 4가지 정도로 알아두세요. 뭐 알고 있는 거 많으실 거야. 뒤에 시간 나오면 그 시간 동안이란 뜻이야. 언제 동안. 두 번째 대상이 나오면 누군가를 위해 라는 뜻이야. 이 2개는 많이 보셨죠, 그죠? 세 번째는 지금 나오는 거야. for 다음에 명사 그러니까 reason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야, 때문에. 심지어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러면 전치사인데 접속사의 의미에 because가 됩니다. because가 돼요. because 주어 동사, for 주어 동사 똑같습니다.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네 번째 뜻 뭐 있냐? The train for Oido. Oido is now approaching.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line. The train for Oido. 무슨 뜻이야? 어디로 가는? 오이도로 향해 가는 열차가 지금 도착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저쪽 경기도 쪽은 오이도고 지하철 탈 때, 전철 탈 때 맨 마지막 정거장을 향해 가잖아. 당고개인가요? 사당. 집에 가고 싶은 표정들 알고 있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for은 어디를 향해 라는 뜻이야. 어디를 향해. 이렇게 알았어요. 얘는 때문에겠구나. 그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필자가 명령문을 얘기한다 얘들아. Get some large trash bag and throw those things. 그것들 어떤 것들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 그치? Away, throw away. 그런 것들 뭐 해라? 버리세요. 뭐에다가 get some large trash bag. 쓰레기 봉투 구에다가 그거 버리세요. 명령문이네. 그치? 너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으면 버리세요. 선생님 장롱에도 살 빼면 입어야지 하는 옷들이 꽤 많아요. 그거 다 당근해야 되는데. 심지어 결혼한 지 쌤이 한 15년 됐는데 15년 전에 샀던 예복이 있어. 예복. 예쁜 정장. 진짜 예뻐. 비싸. 뭐 세트로 해서 막 베스트까지 해서 막 그때 당시 한 150만 원 넘게 줬던 것 같아. 3번 입고 15년째 못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살 좀 빠진 것 같아서 딱 입어봤거든. 옷이 이러대. 여기가 쨍겨서 더 빼자. 다시 옷을 넣었죠. 언제 입을지 몰라요. 당근하는 게 맞겠죠? 그죠? 5만 원에 팔아야지. 자, 나는 항상 기억해요. 필자가 직접 개입이 됐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구체화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레귤러 백을 사용해요. 뭐 할? donate items. 그러니까 항목들인데 약간 저기 한 것에 대해 기부할 항목들에 대한 레귤러, 정기적인 백을 좀 사용하며 또 그리고 나서 쓰레기 봉지, 검정 봉지를 뭘 위해? need to be thrown away. 버려질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검정색 쓰레기 봉지를 사용해요. 까지 해서 뭐 명령문까지 잘 나왔으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는 작업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Do first things first. 이거 무슨 뜻이야? 계획적인 삶을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문장 아닐까? 그치? 처음에 해야 될 걸 하세요. 이 말이고요.
두 번째, each item has its use. 2번은 어떤 의미야? 직역하시면 각각의 항목들은 그만의 사용처가 다 있다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버리지 말아라의 의미가 좀 더 가깝죠. 그쵸? 아예 반대 얘기였고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래? 아까 those in need, 궁핍한 사람들이었어. 쟤는 어떤 모양새일까? 여기 한번 봐봐. 고개 들어봐. 우리 접속사 다음에 잘 들어. 접속사 하면 우리 부사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은 웬절, 뭐 가정은 if절, 지금처럼. 양보는 although절. 또 뭐 있지? 이유는 because, 아까 했나? because절. 그러니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의미의 접속사들 뒤에 ing나 혹은 ed가 나오잖아, 얘들아. 응? ing, ed가 나오면 얘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 할 때, 될 때라고 해석하셔야 돼. when ing, when ed. 얘 pp입니다, pp. 그래서 pp 될 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동으로 챙겨 두셔야 돼, 얘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접속사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에다 쓸까? 똑같아. 우리 접속사 다음에 빙이 나오게 되면 얘 뭐 가능하다고 해? 고개 들자. 얘 나오면 뭐? 생략 가능한다고 해. 생략. 그럼 뭐만 남아? 또 접속사 다음에 전명구만 남아.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의심 속에 비동사 뭘로 해석하자고? 있다. 의심 속에 있다면 이 부절이니까. 의심 속에 있다면 뭐 하세요? 버리세요. 이 얘기지. 정답 몇 번? 그래서 3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 생김새 잘 챙겨 두시고요. 19번이 저긴가요? 19번 한번 가봅시다. 끝말잇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for example 네모칸 한번 쳐보실래요? in addition 네모칸 칩시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영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들이 어렵다 쉽다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은 흐름이에요. 흐름. 아, 어렵구나. 중학교 때와는 질문의 방법이 좀 다르구나 라고 인지되는 게 저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 이런 항목들에 좀 더 기민함을 보이셔야 되는 게 고등 영어야.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집착하면서 보셔야 돼요. 특히나 순서 삽입 문제는 고등학교 들어서서 이제 고등학생들 1, 2, 3학년 할 것이 다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야. 처음에는 해석이 쉽게 들어가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런 1, 2학년 지문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풀면 되지. 근데 고3쯤 돼서 고3 문제들 풀기 시작하시면 조금 많이 난도가 어려워지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장치를 가지고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사 중에는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대표적으로. 다리랑 팔짱 꼬는 건 선생님 수업 시간 안 하셔도 돼요. 알겠지? 뭐, 내 시간 보러 왔니? 원장님이셔? 나 긴장하잖아. 야, 펜 들어, 펜. 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나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왜? 자, 대조, 인과, 환원,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연결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땐 이렇게 반응해라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조는 뭐, 그러니까 대조 안에서도 역접이냐, 막 이런 것, 역접이냐, 대조냐, 이거 가지고 또 차이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덩어리로 먼저 크게 봅시다. 그리고 자세하게 분류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ut이나 however 계열의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대조라고 해서 방향성과 소재와 방향성을 둘 다 바꾸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인간은 이런데 동물은 저럽니다. 이게 완전 소재와 방향이 바뀐 거죠. 그렇죠? 이런 방향에 바뀐 대조가 있고요. 혹은 뭐 in contrast,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이런 친구들 있지. 그렇지? 얘네들은 뭐야? 방향성만 바뀌는 친구들. 오케이? 아무튼 그런 패턴을 좀 잘 인지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앞에 플러스 얘기하면 뒤에 뭐? 마이너스를 얘기해 줘야 될 친구들. 마이너스의 부정적 방향이 일어났으면 뒤에 플러스를 일으켜 줘야 될 친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과관계는 뭐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뭐 as a result는 쓰지 않을게요. 뭐 thus나 hence, consequently,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뜻이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앞에 게 뭐? 원인. 이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이 연결사가 포함된 뒷문장이 그에 따른 결과. 인과관계 힘드신 친구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가 대표적인 인과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성을 얘기해 주셔야 돼. 오케이? 환원이란 말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이거 알고 있는 것들이야. In other words. 글자 그대로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야. 혹은 뭐 that is to say 뭐 이런 친구들 있지. 즉 다시 말해.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 한번 또 해줄게. AA 다시 얘기야. AA 다시. 오케이? 예시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안 쓸게요. 알겠죠? 이건 안 쓰고 앞에 거 상위 개념, 뒤에 거 하위 개념. 추가는요, in addition. 얘도 두 가지로 부류로 좀 나눌 수는 있는데 similarly, likewise를 좀 중점적으로 갈게요. 얘네들은 추가로 대표적인 두 가지 추가가 있어요. 첫 번째 앞에 예시 한 가지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예시가 시작이 될 때 그 두 개의 예시는 서로 한 문단 안에서 같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지, 그치? 두 번째, A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추가 설명, 부연 설명이라고 하죠. 이 추가적인 설명의 내용이 나올 때 우리 moreover, furthermore 뭐 이런 거 쓰지, 그치? 걔네도 추가 연결사야. 근데 걔네들은 추가 설명, 이 세 개는 예시 추가 둘 다 가능. 오케이? 이런 연결사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진짜 단면적인 것만 보여드린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추가 연결사는 also. 걔는 연결사라고 하진 않지만 부사 역할을 해. 추가 또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의 기민함을 보여야 되는 게 고등 영어야 결국.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나와야 될지 두 번째 나와야 될지 소재가 뭐 예를 들어 사람, 동물이 나왔으면 animals가 나왔으면 humans는 그 다음에 나와야 돼. 이런 것들. 오케이? 이게 고등학교 영어에서 조금 더 심화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니네들 이제 고등 영어 시작했잖아. 이걸 지금부터 봐두잖아. 고등학교 때 영어 개 쉬워 진짜. 단어 꾸준히 외우시면서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100번, 1000번도 해. 근데 지금부터 니네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가다듬어 놓잖아? 그러면 고2 때 영어는 끝나 얘들아. 진짜. 솔직히 말할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등급 제일 올리기 편한 과목이 뭐야? 국어야? 수학이야? 아니 영어야.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해서. 아니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서도 가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등급 올리기 쉬운 게 영어라고. 근데 이게 착각하지 마. 아 그러니까 영어는 제일 뒤에 해야지가 아니라 영어는 빨리 다른 과목과 시간 맞춰서 페이스 맞춰놓고 끝내놓고 3학년 때 진짜 얘들아 수학 목을 쪼일 거야 진짜. 좀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수학도 왜 영수라고 아니 국어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왜 영수 하는 줄 알아? 영어 수학은 문과이과 분류 과목이 아니야. 대학 입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상대적으로 좀 못하니까 나는 문과 난 좋아하고 잘하니까 이과 이 개념이 아니라고. 영수는요 그냥 문이과 공통 과목이라고. 아니 공통 과목이잖아 이제는. 그지? 문과이과 과목 이제 달리하지 않잖아. 그지? 예전에 그 문이과를 분류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도 똑같아. 문과도 수학 잘해야 되고요. 이과도 수학 개 잘해야 돼요. 좀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모르겠어. 최근 한 5년 사이에 너무 급등해서 난이도가 너무 급등해가지고
요즘 국어가 되게 핫한 것 뿐이지 영수 했던 이유는 영수는 사실 문이과 공통 과목이에요. 둘 다 잘해야 돼요. 문과 이과든 두 개 과목 다. 그러니까 영어 지금 해석 좀 잘 된다고 중3 때 내가 조금 단어 외운 거 가지고 보기 버겁지 않다고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빨리 심화적인 2학년, 3학년 지문을 더 보시고 3학년까지가 요 정도 수준이야. 거들먹 대시려면 진짜 딱 그 정도 하세요. 고2, 고3 지문 지금 빨리 섭렵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세요. 피드백 하세요. 5개년. 기출문제 5개년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나 1학년 이거 조금 읽기 좀 편하다고. 나 그냥 뭐 다 맞네 뭐. 한두 개 틀리는 정도네. 아니 이 정도 그 정도 꺼드럭 대시려면 다 맞으셔야 돼요. 하나도 틀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야 2학년 관문이 들어가지. 그 다음 3학년 걸 보는 거. 그거 고2 끝날 때까지만 끝내시면 돼요. 진짜. 그리고 고3 때 뭐 해? 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시켜놓고 국어 수학 미친 듯이 파는 거야. 탐구랑. 알겠어? 그거야. 전략을 세우셔야지. 3년 동안. 오케이? 롤 전략 세우실 시간 요거 한번 세워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빨리 갈게. 당신이 meeting a group of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의 그룹을 만날 때 쉽지만은 않아요. Remember their name.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뭡니까? 새로운 사람 만날 때. 특징은 뭡니까? 이름 외우기 쉽지 않아. 요게 이제 소재와 특징이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서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거의 하위 개념은 뭐가 나와야 돼? A번이 연결되면 쌤 저 B부터 읽는데요. 아니 이거 어차피 읽을 거잖아. 읽어놔. 고개 들자. 끝났어 얘들아. 이거의 하위 개념은 뭐가 돼야 돼?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이름 안 외워지는 사례. 그치? 근데 George is gorgeous. Richard looks rich.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 사례입니까? 아니죠. A번은 그래서 X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 오케이? 얘는 뒤에 빼시면 돼. 이게 뭐, 왜 자꾸 흔들리지? George is gorgeous. Richard looks rich. 이거 뭘까? 이제 강정규는 정규방송 뭐 이런 거야. 중학교 때 많이 놀림받았던 단어. 이름으로 놀림받았을 때가 중1 때까지인 것 같아. 앞 글자 두 글자로 닭강정, 땅콩강정 막 이랬고 뒤에는 막 정규 수업, 정규 방송 이런 거야. 그렇게 웃지 마. 자, 여기 봐. 인에디션은 뭐야? 이거의 추가 정보라고 생각하셔야 돼. 추가 정보. 그지? 이름 외우기 어려운데 게다가 네가 만약에 이미 네 스스로 납득을 시켜. 누구한테? 내 니아라고. 이때 생략돼 있는 거야. You are one of those people. 난 사람들 중 하나야. 어떤 사람? Can never remember a name. 난 이름을 외울 수 없는, 절대 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네가 스스로 납득을 시켜 놓았다면 까지가 이 구절. You are just making it. 너는 making it harder for yourself. 네 스스로 그 making it, 해내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이름 암기하는 걸 성공하는 것을 하기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가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네가 네 스스로 난 이름 못 외워. 난 안면 인식장애가 있나 봐. 강사인데. 학생들 얼굴 보고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야, 너 이러면 나도 속상해 진짜. 겨울방학만 되면 막 신규생들 막 학원마다 몰려 들어오잖아. 그럴 때마다 막 예린아! 저 철수인데요. 미안. 이 일이 강사들한테 매번 일어나잖아. 그지? 뭐 어쨌든 거기다가 난 이름도 못 외워. 그러면 더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야. 자연스럽네. 그치? 괜찮다 정도. C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의 박스글 뒤에 나올 내용으로 C번 한번 보시면 When you shake hands, 네가 악수를 할 때, shake hand, 악수를 할 때 use the person's name,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명령문인 거 보니까 뭔가 해결책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포인트 같아. 이거 55분에 끝내는 건가? 정각이지? 아직 좀 남았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이름 암기하기 쉽지 않아의 사례로서는 부족하다. 그치?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럼 가장 가능성인 건 누구? B라는 거 판단될 수 있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B를 다 읽어주시고 B의 마지막 내용에 끝말잇기 할 A 첫 문장, C 첫 문장을 덧붙여 보시는 거야.
난 이름 못 외우는 사람이야. 그러면 네 스스로 하기 진짜 어려울 거야. 그래서 the first step, 그 첫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거야? Start thinking of yourself. 네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나 can remember.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한번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지. 예를 들어 George is gorgeous. Richard looks rich. 강정규 is 정규 방송. 뭐 이런 거가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이름 외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한 다음에 그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그지? 물음표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그 다음 봐봐. C번의 첫 문장 보게 되면 이 문장이 끝나고 아무런 연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 준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사용해 보고 마지막 그 사람의 뭐 해봐라? 연관시켜봐라. 그 이름을 뭐와? 그 사람과 연관을 시켜봐라. 그 예시가 뭐야 되겠어? George is gorgeous가 되셔야 되겠죠. 그치?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우리 이따 구문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8년 전에까지 메가스터디에 있었어요. 8년의 강북 메가스터디. 당시 강북 메가로 좀 유명한 곳이 문과 재수는 강북 메가, 이과 재수는 강남 대성마이맥. 요게 이제 거의 쌍두마차였어. 그래서 거기가 장사가 되게 잘 됐어. 근데 재수생들이 그랬고, 재학생들 윈터스쿨 할 때 선생님이 당시 팀장으로서 이제 윈터스쿨을 딱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야. 600명. 윈터스쿨 600명. 심지어 인도네시아 등록생도 있었어. 아, 근데 인도네시아인이 아니라 아버님 출장차 가족들끼리 다 인도네시아로 다 갔다가 거기 교육이 워낙 좀 부족하니까 이제 넘어와서 윈터스쿨을 여기서 들은 거야. 강북에서. 아무튼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막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중간에 니네 혹시 손준 대표라고 아세요? 손준이라는 분 아세요? 메가스터디 창시자. 창시자 하면 좀 너무 거대해 보이고 설립자. 그분이 이제 서울대 사학과에서 이제 사탐으로 선생님 시절 때 고3 때 사탐으로 유명했던 분이야. 쌤 시절 때부터 동영상 강의라는 게 시작이 됐거든. 인강이. 그러다 아무튼 그분이 지금은 명예회장님으로서 이 말을 잘하시니까 각 메가스터디 캠퍼스 돌아다니시면서 마이크 잡고 입시 강연을 하세요. 아마 유튜브에 손준 치면은 그분 강연들이 쭉 나올 거야. 그래서 그분을 뵙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에게도 약간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의 조정식 선생님을 만나거나 수학의 현우진 선생님을 요즘 좀 그런가? 정승재 쌤을 만나는 그런 느낌? 나한테는. 그래서 쌤이 재학생 팀장으로서 이제 그 윈터스쿨 중간에 뭘 하냐면 600명을 막 공부시킨 다음에 한 3주차 되면 애들이 이제 푹 퍼져. 니네도 그럴 거야, 약간. 지금 약간 좀 뭣도 모르고 좀 선생님들이랑 막 친해지는 단계에서 막 뭔가 파이팅이 좀 넘치지만 3주차 되면 이제 또 이마저도 익숙해져 버려. 아, 그래요? 그럼 시작됐네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좀 힘든 친구들은 막 이제 프라이팬 버터 녹듯이 그냥 책상에 녹아 들어가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버티셔야 돼. 그때쯤 힘들 때쯤 손준의 한마디 해가지고 이제 손준 대표님이 아침 8시에 등원해서 단어시험 듣기평가 뭐 하고 쫙 하고 6시에 수업이 다 끝나. 그리고 7시부터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가 자습 시간이야. 그럼 이제 각 반마다 조교들이 있어서 수학 질문 조교, 영어 선생님이 직접 질문 막 이럴 때인데 그 자습 시간을 통으로 그냥 싹 저기 하고
손준 대표님 강의 시간이야. 그래서 한 강의실에 200명이 쫙 앉아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럼 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200명밖에 600명이잖아. 200명 강의실에 딱 200명을 앉혀놓고 고3만 앉혀놓고 나머지 1, 2, 3학년 고3 일부는 강의실에다가 이 빔을 쏴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600명을 그렇게 봐. 그래서 손준 대표님이 200명 강의실에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해. 하면 내가 그 전에 오시기 전에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야. 야, 손준 대표님 대단하신 분이거든. 한 이틀 전부터 이제 공고를 해야 돼. 공지를 해야 돼. 대단한 분이거든. 야, 그분 와서 하면은 무조건 박수 치는 거야. 알았어? 말 끝나면 무조건 박수 쳐. 알았어? 심지어 누가 감동받았다. 그러면 환호도 줘. 괜찮아. 선생님 책임질게. 해가지고 환호도 하라고 하고 막 내가 막 교육을 다 시켰어. 그리고 난 저 200명 강의실 저 뒤에서 딱 뒷짐지고 열중시하고 강연을 듣고 있었지. 근데 이 고3이 진짜 미친 아이들이 손준 대표님이 내가 그 강연자 앞에 물하고 컵 있잖아. 물하고 컵을 이렇게 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놓기까지 하고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놨어요. 물 세팅을. 근데 손준 대표님 오시자마자 마이크 딱 드시고 컵을 놓고 뚜껑 벗기고 물을 이렇게 딱 따서 200명 앞에서 물을 한 잔 탁 마시는데 꼭 그 밤마다 도라이 같은 친구들 하나 있잖아. 근데 물 마시는 거 보고 와 그런데 이놈이 한 병 시작하니까 200명이 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여기서 야 그만 이러지. 그러더니 아 팀장님 여기는 물 마셔도 박수 칩니까?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또 뭐라고 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나 그랬지 또. 그러다가 그게 시발점이 돼서 뭐 말만 끝나면 박수를 치는 거야. 이놈들이 고3 놈들은 또 이게 알잖아. 또 능글 맞잖아 애들이. 그게 어땠겠니?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강연 딱 끝나자마자 팀장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라이브 중에 딱 나를 데리고 오는 거야. 예 하고 이제 앞으로 갔지. 앞으로 가서 네 선생님 갑자기 어디더라 안주머니인가? 진짜 지갑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두꺼운 지갑 하나 딱 꺼내시더니 검정색 카드 하나를 나한테 딱 주는 거야. 난 카드에 플래티넘 써 있는 거 처음 봤어요. 플래티넘 카드가 딱 써져 있는 거야. 거기는 그냥 딴 거 없어. 그 롯데 카드 그 마크 있거든요. 무슨 그리스 여신 같은 그림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그림 검정색 카드 안에 딱 하고 플래티넘 하나 대문자로 써져 있어. 그걸 딱 날 주더니 오늘 여기랑 강북 몇 명이죠? 608명입니다. 피자 어떻게든 한 사람당 3조각 이상씩 먹이라고 하고 딱 주신 거야. 네 하더니 애들이 와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나 이제 선생님들 다집합 해가지고 빨리 수학 선생님은 지금 애들 피자 3조각에 몇 판을 시켜야 될지 다 정하고 국어 선생님들 여기 그게 한 지점당 그 한 날에 팔 수 있는 판수가 있어. 처음 알았어. 40판이더라고. 저녁 메뉴에 팔 수 있는 판이 40판. 그러면 한 지점 갖고 안 되겠지. 그래서 막 여러 지점 다 전화해가지고 피자, 미스터 피자 다 전화해가지고 와 그때 사진이 아직도 있을 거야. 선생님 교무실에 이만한 중간에 회의 책상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피자가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가득 차져 있어. 와, 그 600판면 다 먹이는데 심지어 열대판이 남았어요. 선생님들 한 판씩 다 또 가져가시고 막 그랬던 기억나지. 그때 기억으로 애들이 야 어제 그 피자 봤냐고 막 하면서 교무실 다 보고 애들 신나가지고 그런 동기부여가 또 있지. 미안합니다. 아이스크림 드시는데 근데 아이스크림이 참 나는 대단하네. 와가 아니네. 베스킨라빈스네. 코나투스는 다르네. 됐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애드밴스드 타입 한번 보고요. 오늘 요 얘기 수업 끝나고 애드밴스드 타입 끝나고 뒤에 답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답지를 제거하고 좀 제본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다 하신 것 같아. 제본사 맡긴 데가. 그래서 그 답지는 최대한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규생들은 독투 있잖아. 독투. 그 교재 뒷면에 요게 있습니다.
독원이랑 어법이 한 교재로 되어 있고요. 독투랑 구문이 한 교재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독투 구문이니까 그 뒤에 수일치 끝나고, 그리고 신규생 중에 지난주 벌써 이게 3주 차구나 진짜. 지난주 지지난주 선생님 수업을 못 들은 게 있으면 선생님 번호가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문자 남겨주세요. 첫 시간 쌤이 전화번호는 오픈했죠? 전화번호 오픈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문자 보내주시면 쌤이 링크, 지난주 거와 지지난주 거가 더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 많이 활용해서요. 쌤 개인 번호니까 많이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드셨으면 우리 Advanced Type 보도록 합시다. 누가 나 안 불렀어? 시작합시다. 해오셨나요? 문제? 오늘 처음 온 친구 말고 숙제를 공지받은 친구 중에 못해왔다 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 확인할 시간은 없으니까. 왜냐면 문제 풀기를 안 해오시면 되게 많이 졸려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 풀어와도 졸리는 게 이 오전 수업, 오후 수업인데 안 풀어오잖아? 그러면 공감대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었지? 라는 기억도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 따라오다가 수업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졸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꼭 좀 풀어오시고 채점도 하시면서 내가 감 좀 잃지 않도록 최대한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수일치 파트였고요. 오늘 수일치 문제 간단하게 보고 도치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원칙. 시작해 봅시다. 자, 첫 시작이 명사입니다. 전치사 명사가 어디까지를 보셔야지가 여기까지 돼. 그치? Titanic, the Titanic and her first and only voyage. 그러니까 그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항해의 그 이야기가, 얘가 주어고요. 본동사 누구? has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has fascinated. 그리고 have pp의 pp는 능동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그거까지 챙겨두시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 주어는 명사이니까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 다 대봐. 그럼 여러분들이 정해놓자고. 일반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if, whether, what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해서 총 9개에 대해서 필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명사구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들어간 그 5개들을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주어로 쓰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자? 무조건 단수 취급하자. 근데 요건 조금 ing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잠깐 볼래요? 문장에서 ing 패턴으로 쓸 수 있는 패턴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다 똑같아요. 보면은 첫 번째 ing는 문장 앞에 쓰였다. 경계 컴마를 기준으로 문장 앞에 쓰였다. 우린 이 친구를 부사라고 하자. 그래서 이걸 영어 어법적 용어로는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ing 하는 주어가 동사하다. 흔히 이제 분사구문의 패턴으로 쓰이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두세 번째가 헷갈리는 요소인데, 뒤에 목적어 명사를 달고 있는 것까지 심지어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본동사와 수일치를 함에 있어서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해석이 좀 깃들여지셔야 됩니다. 자, 방금처럼 명사를 ing 하는 것이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얘가 주어로 쓰인다면 얘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 되셔야 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또 명사 앞에 있다 보니까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뭐가 될 수도 있어? 분사가 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그치? 얘를 우리가 이런 것이 했을 때는 얘를 동명사라고 칭하겠지만,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ing 하는 명사가 동사합니다. 이니까 전적으로 이 명사가 단순지 복순지에 맞춰서 수일치가 되셔야 될 거야. 요거는 좀 주의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릴 문제가 아니야. 왜? 문장 앞에 위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2가지 패턴에 있어서 헷갈리는 요소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learning about 해서 이제 뭐뭇에 관하여 배우는 것.
해서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help에 s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해석은 선생님이 그 뒤에 있다라는 해설지에 다 있으니까 혹시라도 해석 잘리는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3번. number of 명사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온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일치는 feature에 s를 붙이시면 됩니다. feature 뜻 무슨 뜻이니? 미안. 땀이 나네. feature죠, feature.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 feature의 뜻이 뭡니까? feature? 뭔가를 특징화하다라는 사전적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뜻 뭐냐면 요즘도 그러나? 노래? 어떤 유명한 가수 둘이서 A라는 가수의 노래에 피처링 B라는 가수가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어. 그치? 맞지? 그 노래 제목 옆에. 그치? 이게 뭐야? 신문기사나 잡지의 기사 따위를 싣다란 뜻이야. 싣다. 실리다 할 때 그 싣다. 오케이? 그래서 B가 실린 A의 노래야. 오케이? 그게 피처링 한다 그래, 우리가. 소위 말해. 그치? 그래서 담다, 싣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피처의 뜻은. 많은 사우스에 있으니까 동남아시아가 되겠죠. 동남아시아로부터의 그런 많은 미신들이 새들을 담고 있습니다. 싣고 있습니다. 특징화하고 있습니다. 셋 다 됩니다. 챙겨두시고. 네 번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법 문제를 풀고 있지만 해석하는 방법에 좀 힘을 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내가 은느니가를 붙여야 될지, 을르레게를 붙여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호흡이 되게, 덩어리로 보는 호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작합니다. 자, 죄책감이라는 것은 prevent 목적어 from ing. 우리 이거 구조 많이 배웠죠? A가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죄책감이라는 건 막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Developing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적 지능. 우리 EI라고도 하죠. 감정적 지능을 만드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And. 그리고요. 자, 여기 무슨 컴마니 이거? 문장 끝났어요. 경계 컴마야. 오케이? 그럼 새로운 문장의 패턴이 시작되겠다는 거야. 어디 뒤에? And 뒤에. 그리고 leave. 이렇게 나왔잖아. leave. 여기에서 leave의 병렬 구조는 and랑 있으니까 prevent가 되셔야 되겠네. 그치? 또 guilt는 남겨요. 사람이 뭐 하게끔? 얘 오형식 패턴 동사니까 얘가 목적격 보어죠. less able to determine. 결정을 덜 할 수 있게. 어떤 결정? 얘들아. determine 뒤에 where 나왔어? limits of their possibilities lie. 뭐 나왔니? 접속사잖아. 그치? 주어 동사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얘를 뭐라고 해? 명사라고 하셔야 돼. where저를 명사라고 하셔야 돼. 결정할지 말지 where the limits of their responsibility. 그들의 책임감의 제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해석하실 때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과 쌤이 뭐랬어? 이해하는 것까지 가져가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찾아야 될 건 뭐? guilt. 죄책감이 가져다주는 영향력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guilt는 첫 번째 뭐? 당신이 감정적 지능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감정적 지능이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 또 guilt는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 뭐를? 책임감의 제한,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guilt, 죄책감이다. 유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까지 가져가셔야 돼. 지금 문장 구조 잘 파악해 두시고 5번 갑니다. Finding the job you wan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얘 구조 어떻게 생긴 거니? 첫 번째, 직업을 어떠고?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안명사 수식어입니다. 안명사 수식어.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 이게 정전기가. 심지어 쌤이 지금 나 멀쩡해 보이지? 여기가 내가 10월 20일 날 충격적이니. 내가 원래는 러닝하고 사이클링을 되게 좋아해요. 몸은 이렇지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동수단을 거의 다 자전거로 웬만하면 다 가요. 사실 여기도 원래 이 추운 날도 나 자전거 타고 원래 와야 되거든? 차 타고 다녀야지. 왜냐면
쌤이 이제 여름 지나고 10월 한참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내리막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가 튀어나온 데가 있었어. 약간 도로가 파손됐어. 거길 가다가 내리막길 이렇게 브레이크 살짝 잡고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다가 어디서 갑자기 동네인데 동네 아파트 그 도로에서 갑자기 그 트럭 크락션 소리 있잖아. 트럭 소리 되게 크잖아. 엉 이러잖아. 엉 이래 막 소리가 뭔지 알지?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승용차는 이러는데 거기서 이러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내려가다가 동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하고 딱 내려오다 깜짝 흠칫하고 저길 보다가 이걸 못 본 거야. 이렇게 내려오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 이 육중한 몸이 여길 돌부리에 딱 걸려서 이렇게 그냥 심지어 내가 자전거를 어떻게 타면 키가 크니까 이 다리가 좀 긴 편이야. 그래서 다리가 길어서 안장을 좀 심하게 높게,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자전거가 아니라 이렇게 타는 자전거야. 진짜 왜 엉덩이가 거의 치솟아 올라 있어. 진짜 거의 이 정도야. 거의 막 속도 낼 테니까 나 잡아봐 수준으로 막 이렇게 타거든 내가. 근데 이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제 돌불이 딱 걸려 넘어지니까 브레이크를 놔두면 할 때 브레이크를 잡은 거야. 근데 이게 내리막길의 상식이 뒷바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앞바퀴를 잡아버린 다음에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와 진짜 얘들아 주마등이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 막 와이프랑 처자식 눈이 막 왔다 갔다 아른거리다가 텅텅 이게 느껴졌어 진짜. 난 이대로 끝인 건가? 심지어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또 이렇게 박았어. 여기 땅바닥에 박으면서 앞구르기를 하고 텅 진짜 이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눈을 살짝 떴는데 큰일 났다. 오른쪽 어깨가 통증이 없어. 근데 통증이 안 나.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얘가 분리돼 있는 듯한 느낌이야. 이게 2달 전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2달 전 얘기. 그래서 막 쓰러져서 딱 하는데 마침 그 간판집 아저씨 너무 감사하지. 내가 여기 굴러서 이렇게 인도야. 인도인데 여기서 굴렀는데 마침 여기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간판집 사장님, 옆에 꽃집 간판집이 있었어. 근데 또 그 간판집 사장님이 밖에서 나중에 들어봤는데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대.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더래. 그래서 그 아저씨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냥 이게 아프다 하고 딱 일어났는데 여기가 진짜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골절 부러졌어요. 여기 쇄골이 이쪽이. 근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막 온몸이 지금 다친 상태에서 진짜 아프다 하고 다행히 앉을 수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래서 그때는 안 웃겼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 근데 뭐냐면 간판집 사장님이 문을 열고 화다닥 나오신 거야. 그 무슨 재연 배우 아세요? 재연 배우 그 말하듯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건 나 혼자, 자전거는 저기 나뒹굴어져 있고 막 이어폰 막 여기 막 헐벌어져 있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딱 이러지. 진짜 거짓말 하고 무릎을 정확히 이렇게 구부리셨어. 그래서 아이 괜찮아요 막 하면서 예, 괜찮아. 핸드폰 줘봐.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이요? 저 핸드폰에 저 자전거에 이렇게 붙여놓는 데 있잖아. 자전거는 어디 있어? 저기 있네 하더니 막 그러시더니 핸드폰을 고정시키면 이게 되게 꽉, 알지? 그 자전거 해본 사람 알까? 꽉 끼잖아. 그래서 뭐 버튼을 눌러야 돼. 근데 이 아저씨가 그걸 안 누르고 자꾸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막 이러. 난 아파 죽겠는데. 아저씨 그 옆에 누르시면 돼요. 뭘 눌러? 뭘? 이거 하더니 빠지네 하고 어떻게 빼셨나 봐. 내가 봤을 때 잡아 뜯으신 것 같아. 잡아 뜯으신 것 같아. 그래서 119 막 하는데 핸드폰이 잠겨 있는데 자기 핸드폰으로 해주시면 될 것을. 도와주실 거면 잠깐만 땀이 나네 갑자기. 도와주실 거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119를 누르시면 될 것을 굳이 내 핸드폰을 찾아서 핸드폰 비번도 걸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 페이스 아이디 할 겨를이 어딨어.
예, 이게 핸드폰이요. 그래서 난 내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어 주시려나? 그랬더니 그걸로 119를 전화. 자기 핸드폰으로 안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아저씨 덕분에 진짜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나 119 전화를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나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불러주셔서 쌤 처음으로 구급대 저걸 타봤어요. 타봤니? 생각보다 짧더라고. 내가 다행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긴만 아프지 다리나 이런 데는 뭐 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문을 쫙 열어줘. 그 구급대 아저씨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딱 몸을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살짝 세우게 이렇게 누울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나는 이제 짧을 거라고 예상해서 무릎을 구부렸는데 갑자기 구급대 아저씨가 다리 쭉 펴세요. 괜찮아. 편안하게 쭉 펴세요. 근데 다리가 이만큼 나와 있는 거야. 다리. 다시 구부리세요. 네, 닫습니다. 이렇게 닫고 이제 갔지. 와이프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막. 근데 와, 병원까지 가는데 통증이 계속 가는데 이제 평지만 가면 얼마나 편해. 근데 막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 흔들리면서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게 불과 2달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또 그날이 언제였냐? 내가 작년에는 주 7일을 일했거든. 내신 때 안 쉬고 일했어. 근데 중간고사 작년에 추석 기억나세요? 추석이 되게 애매한 지점에 있어서 추석 10월 중순인가쯤에 있어서 추석 다음에 보는 학교가 있었고 추석 전에 보는 학교가 있어서 그 보는 학교 텀이 1달 차이가 났던 적이 있어. 그래서 쌤이 쉬는 주가 딱 한 주밖에 없어서 10월 20날 아직도 기억나. 10월 20날 그날 다쳤어요. 그게 또 뭐냐? 그 다음 주가 내신 대비 시작, 기말 내신 대비 시작이었어. 근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막 현타가 오는 거야. 막 병원 가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막 어쩌어쩌 해가지고 잘 해서 수술 받아서, 여기 지금 아직 철이 있어요. 쌤 아이언맨이야. 지금 그나마 내가 여기까지 하는데 만세는 못해.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정전기가 일어나고서 느낀 게 내 몸에 철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전거 진짜 조심하세요. 알겠지? 나는 그나마 안전하게 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픽시는 절대 타지 마요. 픽시는 얘들아 경륜 자전거. 픽시 뭔지 아시죠? 니네들이 많이 타지 않나? 중2, 중3, 고1 뭐 이렇게? 픽시는 브레이크 없으면 절대 타지 마시고요. 브레이크는 얘들아 진짜 필수적이고, 근데 픽시는 둘째 치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타지 말아야 될, 브레이크 없이는 타지 말아야 될 자전거니까 절대 타지 마시고, 진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 내르막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 내르막길인데 애들이 이제 이 인도는 보도블록이 있으니까 이제 덜컹거리니까 차도로 다닐 때가 있어.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운전하고 있어서 이제 난 우리 집 가려고 살짝 오르막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친구가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다행이지. 근데 핸들이 여기 있어. 핸드폰을 그렇게 하고 싶어?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두 손을 놓고 타는데 이지랄 타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 그럼 쟤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걔는 그냥 옥황상제한테 가는 건가? 이 상태로 그냥?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가든 극락으로 가는 거야 걔는? 와 진짜 두 손 놓고 타는 거는 그래서 모르겠어. 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니까 그렇게 타지 마세요. 이래도 타면 탈 거겠지만, 아무튼 자전거 조심하세요. 쌤 지금 그래서 어깨가 쌤이 조금 약간 불편해요. 근데 아무렇지 않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깨가 좀 욱신거린다? 괜찮아요. 자, 여기 봅시다. 4월 달에 여기 그래서 한 10cm 정도 여기 조금 이게. 나는 20살 때는 여기 부러졌고, 보드 타다가 왼손이 이걸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육중한 몸을 요거 하나로 버티다가
떡 하고 부러졌어. 그리고 와다다닥. 그래서 그때도 포천 베어스타운. 지금은 망했거든. 20살 때 크리스마스 날 베어스타운에서 또 이러고 갔어. 거기 완전 비포장도로. 최악이었지. 20살 때 여기 23살 때 여기 부러지고 40 정확히 20년 뒤구나. 작년이 43이었으니까 43살 때 여기 부러지고. 나 63살 때 어떻게 될라나? 다리가 남았구나. 큰일 났네. 진짜 조심하세요. 뼈 안 부러져 본 친구는 진짜 이 고통을 모를 거야. 내가 진짜 아팠던 고통 탑 3를 꼽자면 그 중에 2개가 여기랑 여기야. 하나는 말 안 할래. 의사한테 욕까지 했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분명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의사한테 내가 개새끼야! 그래서 내가 진짜 아버지가 나한테 이마를 탁 때리더니 근데 그런 거 느껴봤어? 간호사님이 차트 들고 여기 서 있는 것까지가 아직도 아른거려 나는. 의사가 밑에서 돈가스 먹기로 했는데 돈가스는커녕 아버지랑 집에 들어가. 아버지도 무심하시지 진짜. 아버지는 무심하게 앞에 걸어가시고 나는 그 아버지한테 배급받은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개새끼 아버지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게 탑 1이었어. 무슨 수술인지 말하지를 않을 거야. 아무튼 뼈는 이 손목은 내가 다음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탈색한 간호사가 한 분 머리 탈색한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안산 고대병원이었어. 정확히. 그 뼈가 너무 아파요. 수술 끝나고 이게 이제 요거 전신 마취 하잖아. 전신 마취 하고 가. 눈 떴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너무 아프다 표현으로는 부족해. 울었어, 내가. 얼마 전에 울었다고 내가. 이게 옛날 얘기 아니야, 이건 얼마 전 일이야. 누구 계세요? 눈은 못 떠.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제 간호사님, 저 너무 아파요. 예, 좀만 뭐 시간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진통제라도 놔주세요. 진통제 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도 아픈 거야. 진통제를 넣고 있는데 아픈 거야. 와, 진짜 고통입니다. 그건 지금은 괜찮아요. 철 빼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철 빼면 그때 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윈터스쿨 때 봐요. 알겠죠? 4월에 빼니까. 자,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러니까 want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단면적인 모습만 보면 틀리는 문제죠. want 하면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한 동사. 그 문제가 아니잖아. 얘는 안명사 수식어고 주어에 대한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다. 얘가 목적어였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take라는 동사는 그 문장에 어떤 그 의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니까 뭐 take a step, 단계를 밟다. 아까 우리 독해에서도 잠깐 봤었죠. take time and effort 하면 이런 시간과 노력을 쓰다, 소비하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6번, 자, life expectancy까지가 명사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전치사 명사, 평균 미국 남성의 어떤 생명의 기대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거 한국말 잘 몰라요. 그 뭐지? 한국말, 기대 수명, 예상 수명, 기대 수명,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기대 수명이 69 years래. 69살이래. 이는 하고 이제 앞에 받아야 돼. 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니까 뭐가 확장돼? 절이 확장돼. 문장이 확장돼. 얘는 대명사 포함되어 있으니까 접속사 주어를 which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동사가 나오는 거죠. 이는 의미합니다. 뭐를? that이야를. The average American man, 평균 남성들이 뭐 당연한 얘기죠. 몇 살까지 평균 69세 나이까지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기대 수명이 69세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전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한다.
기대 수명이 69라는 건 봐봐. 쌤 이것만 선행사로 받으면 안 돼요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69년이 평균 남성이 69세까지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지. 그지? 69세가 평균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다라는 전체적 내용이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앞 내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돼요.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7번 10번까지만 일단 봅시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hold it. hold도 네모칸 한번 쳐보다.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도 마찬가지야. 이거 쥐다,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 앞에 전문가가 주어로 쓰였을 때 hold는 주장하다, 설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hold라는 동사 뒤에 대시 있으니까 이 대수는 우리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접속사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뒤에 문장 봐. removal of barriers. 전치사 명사 information and adult information까지 between A and B니까 A and B까지가 전치사 명사고죠. 해석해봐. 아이 정보와 어른 정보 사이에서의 그 장벽들의 제거가 has pushed. 자, 제거가 대절의 주어니까 본동사는 뭐로 맞춰주셔야 돼? has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 오케이? 거기 밑줄은 여러분들 쳐져 있니? 아따가 여기도 그래. 여러분들은 밑줄이 안 쳐져 있구나. 그치?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패턴이냐면 내신 대비해서 이제 서술형이 안 나오는 학교가 이제 성문고, 양명고, 그 다음에 배경고 뭐 이런 학교들이거든. 이런 학교들의 어법 문제 특 이렇습니다. 그냥 니네가 문장을 하나를 이렇게 덩그러니 주어줘서 이런 선택형 문제도 안 나와. 이런 건 쉬운 문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문장을 한 문단의 여러 문장들이 있잖아. 그 문장들에다 다 넘버링을 쳐놓고 이제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법 문제는 심지어 나조차도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 풀리는데. 그렇겠지? 그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has pushed children을 어디 쪽으로? 어른들의 세상 쪽으로 너무 일찍 푸시,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사회과학자들이 말하길 아이 정보와 어른 정보의 배리어가 없으니까. 그지? 니네들도 그렇잖아. 니네들도 조금만 검색하면 나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의 경로들은 다 알잖아. 그지? 내가 과대평가했나요? 모를 거야. 너네들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너네 친구들은 다 알아. 그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런 장벽이 없어지니 어떻게 된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어른 세상에 접해버리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8번 봅니다. 이런 거 해석 잘 하셔야 돼. 자, 본동사 어디냐면 지금 문제로 나와 있죠. Not being able to fall asleep.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겠죠. 동명사 주어예요. 그러니까 일찍 잠들 수 없는 것. 이렇게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not이 앞에서 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After going to bed at night or waking up too early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요거야. 잠들 수 없는 것. 뭐한 이후에 내가 밤에 잠들려고 한 후에 잠들 수 없는 것. 두 번째, or walking up too early. 너무 일찍 걸어 다니는 거야.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니네도 그렇지 않아? 쉬는 날은 유난히 눈이 일찍 떠지는 친구 있지 않아? 월요일은 그런 거 있잖아. 월요일은 아무리 눈 뜨고 싶어도 눈 뜨고 싶어도 안 떠져. 근데 어제 그저께 일요일 같은 때는 어때? 쉬는 날 안 그래? 쉬는 날은 딱 그러지. 난 그래. 쉬는 날은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죽어라 하고 일요일은 내가 아침에 아무것도 스케줄 안 잡고 그냥 무조건 잠만 자잖아. 그 주의였거든. 그래서 일찍 자. 나는 니네 키 안 크는 친구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남자친구들, 내 키 부러운 친구들은 일찍 좀 자. 알았어? 왜? 호르몬이 그때 제일 많이 나와. 10시, 10 to 2. 10시부터 2시. 나는
그때 당시 9시 50분 미니 시리즈 드라마 할 때였거든? 난 그때 자본 적이 없어. 그 미니 시리즈를 봐본 적이 없어. 그거 항상 시그널 음악 나오면 어머니는 드라마 보시고 난 침대 들어가 잤어. 대신 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잤어. 정지영의 스윗 뮤직 박스. 딱 그거 딱 틀어놓고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건데 그거 듣다 그냥 잠들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큰 것 같아. 선생님이 중1 때 키가 171이었어. 꽤 크지? 이것도 큰 거야. 근데 그 와중에 2학년 때 내가 팍 컸어. 이런 애 또 있지. 그게 또 나였어 또. 13cm 뭐 이렇게 컸어. 그러다가 중3 때 이렇게 됐어. 188. 진짜 컸지. 근데 이제 이게 고1 때 키고 이게 고2 때 키.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192.4. 그래서 고2 때가 마지막 신체 검사였어. 고3 때는 안 하고. 192.4가 이때 내 키였는데 그래서 난 내 키가 192.4인 줄 알고 살아왔다.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공짜로 해줘요. 그러니까 강남 차병원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양의학에서 한 번 하고 한의학에서 한 번 해줘요. 야한이 되구나. 양의학.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양의학에서 한 번, 한의학에서 하면 돼. 양의학에서는 뭐 이렇게 딱 쓰면 몸무게도 재지고 여기 위에서 무슨 레이저를 이렇게 쏴주나 봐. 띡 하면 이제 내려오면 돼. 그래서 띠 하고 이제 그 간호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쓰는데 그 옆에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193.6이 나온 거야. 더 큰 거야 그 사이에. 이때가 30 몇 살 때였거든? 34살? 34세 때였는데. 그래서 에이 내가 좀 잘못 쟀겠지 했는데 한의학에서 쟀는데 한의학은 요거야.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잉 탁탁 잉 하고 날아가는 거. 거기에서 193.8이 나온 거야. 그 사이에 또 큰 거야. 씨, 나 뭐지? 이러다 거인 되겠는데? 막. 진짜 컸어, 이러다. 그래서 난 그냥 193이라고 하고 다녀요. 왜요, 쌤? 올림하면 194 아니에요? 이러는데, 난 내 키가 만족스럽지 못해, 솔직히. 큰 건 좋은데, 큰 건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만족스럽지 못해. 그러니까, 남자의 진짜 그 멋있는 키, 이 숫자가 되게 멋있지 않아? 방금 전기 소리 들었어? 야, 이건 내가 쏜 거야, 이거. 땀나 또, 아이씨. 뭐 지직 소리가 들려, 이젠. 뭐가 문제야, 도대체. 진짜. 이 키 진짜 멋있지 않아? 안 그래? 아니면 뭐 개인 취향이, 여성들, 남자 키, 여학생들, 88은 유하고, 188. 멋있지, 이 키. 그치? 그럼 니네 이제 꼭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키 큰 남자들 보면 이제 막 물어본단 말이야. 뭐 대학교 갔는데 키가 큰 선배가 있어. 얼굴도 반반해. 선배 키 뭐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나 187 쑥스럽게 188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다 이렇게 이런 리액션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좋아해 그런 거, 그렇지? 근데 이제 나도 그런 선배였다. 후배 OT에 딱 갔는데 1학년 애가 20살 애가 와가지고 선배 키 어떻게 되세요? 그럼 나 193 딱 그랬더니 그때는 192로 알았으니까 나 192.4 .4까지 또 짜치게 말했어 또 192.4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리액션이 달라. 이게 살아보니까 그래. 이 키는 멋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키는 막 이렇게 애들이 이제 뒷걸음부터 치니까 이게 무슨 괴물 본 듯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반응이었어. 항상 이런 반응. 안 좋아요. 심지어 나는 군대에서도 키 큰 애 봤어요. 군대에서도 진짜 3cm인가? 막 컸어. 왜냐면 군대는 새벽 6시에 매일 일어나거든. 그리고 아침밥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 추운 겨울날 일단 위통을 다 깝니다. 그 상반신 다 벗은, 몸이 좋든 말든 다 벗고 이제 단체로 막 구보를 한 2, 3km 뛰어요. 뜀박질을. 그 뜀박질 하고 밥 먹으러 가. 그럼 아침마다 꼭 뭐가 나오냐면 250ml짜리 우유가 나와. 그걸 매일 마셔야 돼. 저는 뭐 유당 불내증이 그런 거 없어. 처마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다 적응해. 그러고 키 컸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내 후임 중에 3cm 큰 애들도 있어. 일찍 주무시고, 알겠지? 아침 수업 내일은 또 오후 수업이구나. 아침 수업은 좀 힘들겠지만, 아침에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일찍 자 버릇하잖아? 처음엔 잘 안 자죠. 왜? 안 잡았으니까. 밤 10시에 안 잡았잖아. 그때가 한참 신나게 릴스 볼 시간이잖아. 그치? 한번 해봐. 네. 먹기 싫은 거 있으면, 안 먹어! 하지 말고, 한번 먹어는 봐. 그리고 맛없으면 진짜 먹지 마. 알겠어? 그러고 저기를 해. 먹어보지도 않고 생긴 거, 안 먹을래. 먹어보면 맛있어, 또. 먹는 거 말고 잠도 한번 자봐. 앉아. 꼭 그래. 이제 자려고 딱 하잖아. 정규쌤이 10시에 자라면 키 큰다고 해서 자야지 하고 입을 딱 덮고 자잖아. 이러고 막 뒤척이잖아. 그지? 알아. 근데도 한번 자봐. 자는 전략을 세워서 자봐. 진짜. 그러면 진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그 눈 떠짐이 달라질 거야. 진짜. 선생님은 고3 때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10시에서 4시까지 잤어. 6시간. 이게 내 수면 시간이었어. 6시간만 자자. 그게 이때부터. 왜 이때로 정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때 출근을 하셔. 트럭 운전수, 큰 트럭, 대형 트럭 운전수라 그 짐을 싣고 차가 막히면 안 돼. 그래가지고 차 안 막히는 시간이야, 이때가. 그래서 한탕 뛰고 오는 시간이 이래야 한 2-3탕을 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임금이 그만큼 더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때 출근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배구 선수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했지. 아버지, 나가실 때 저 좀 깨우시고 나가주셔요? 왜? 저 이때부터 공부하게 해요? 진짜요? 어떻게? 그냥 깨워주고 가셔요. 근데 딱! 띡띡띡 띠리릭. 이게 우리 아버지 출근바보. 당신이 3시 반쯤에 일어나셔서 차려놓은 밥 드시고 나를 이렇게 엉덩이를 딱 깔아놓고 이걸로 엉덩이를 딱 때리고 그냥 나가셔. 일어나란 말도 안 하셨어. 그럼 나 어떻게 딱 맞고 하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띡띡띡 띠리릭 나가시는 소리가 들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나 혼자서 이제 싸움이야. 깨는 싸움. 그걸 꼭 하셔야 돼. 해버릇해.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니네가 해야 돼. 그래, 나도 아버지가 깨워주시긴 했지만, 왜냐면 그때 알람벨이 있었는데도 아침에 동생이랑 어머니 있으니까 그 소리 막 새벽 4시에 그거 맞춰놓으면 민폐잖아. 아버지 나가신다니까 그냥 조용히 깨워달라고 한 거지. 조용히 안 깨우셨어. 심지어 내 엉덩이에다 자신의 손바닥을 도장 찍고 가셨으니까 너무 아팠어. 그때부터 그게 내 시간, 그 시간을 적응해야 돼, 얘들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새벽 2-3시에 잔다, 1-2시에 잔다 하시는 친구들 대다 줄 거 아니야. 그치? 뭐 하느라, 핸드폰 보느라, 1-2시에 주무시고 오늘 좀 피곤해 하셨을 텐데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적응이 된 거야. 그러면 또 10시로 적응할 거면 또 그 시간이 걸리겠지. 그거야. 진짜 니네가 공부할 몸을 만드실 거라면 그렇게 해야 돼. 윈터스쿨 등록한다고 또 공부가 막 되는 게 아니잖아. 졸린 건 똑같고 피곤한 건 똑같고, 그지? 다 똑같아. 근데 니네가 이만큼 하겠다는 의지 부렸으면 잠도 그렇게 바꾸시면 돼. 할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안 해봐서 그래. 야, 이거 길다. 이거 빨리 한번 보자. The number of 애들아. 수야, 수. 요게 유리, 어디 갔어? 정전기 때문에. 자,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앞 글자 대문자인 거 보니까 이 사람의 플레이스야. 플레이스 뭐로 보셔야 돼? 명사로 보셔야 돼. 소유격의 S부터 명사로 보셔야 돼. 플레이스가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니? 연극이란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극 작품의 수가 더 넘버로는 단수 취급. that have, 자, that 나왔어, 얘들아. 명사 뒤에 that 나왔으니까 얘 우리 뭘로 보자? 형용사로 보자. 오케이? 뭐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인지 뒤에 문장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일단은 형용사로 보셔야 되겠죠.
어떤 연극들 have survived 살아남은 살아남은 이러한 연극들의 수가 어떻다? is 여기 본동사네요. 그렇죠? 살아남았다라는 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의미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더 많습니다. than 뭐보다? that of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함께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 that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that은 뭡니까? that of 명사 이렇게 나왔잖아. that이 뭐야? 여기에서는 지시대명사. 이것도 수일치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봐봐. The temperature of Busan is higher than 안양. 야, 부산의 온도는 더 높아요. 어디보다? 안양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전혀 위화감이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한국말은 병적으로 대명사를 안 쓰는 언어야. 우리나라 말은. 근데 영어는 병적으로 대명사를 많이 쓰는 언어야. 심지어 이 문장 어법상 틀린 문장이야. 왜? 얘는 부산의 온도랑 그냥 안양이라는 지리랑 비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뭐랑 비교해야 돼? 안양의 온도랑 비교를 해야지. 그치? 부산의 온도랑. 그래서 이 반복되는 템퍼러처를 더 템퍼러처 오브 안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템퍼러처가 반복되니까 이게 단수라서 단수로 써준 거야. 얘가 복수였다면 얘를 복수, those로 써주셔야 돼. 알겠어? 앞으로 너네들이 고등어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 대명사의 단복수 형태. 이거 진짜 많이 볼 거야. 그래서 얘는 얘를 보고 단수니까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템퍼러처는 대명사 it은 안 돼요? it도 돼요. it도 되는데 지금 뒤에 뭐 있어? 오브 안양이라는 전치사 명사가 지시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전명구는 형용사잖아. 명사 뒤에 있을 때. 근데 인칭 대명사는 후치 수식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시 대명사는 후치 수식이 가능해. 그래서 뒤에서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둘이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랑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easy였습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할게요. 다음 주에 도치 파트 한 세트 다 끝낼게요. 알겠죠? 선생님이 도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특별 구문이니까 확실하게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도치에 대한 생각 좀 해주시고 요 나머지 문장 못한 것들은 또 질문 오시면 되고 선생님이 그리고 내일 고2 수업 끝나고 1시부터 3시까지 12시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질의응답이나 학습상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게시판에다가 강정규 선생 8층 여기 게시판에다가 1시부터 3시까지 그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대별로 해놓을 테니까 이름 쓰시고 적어 놓으시면 쌤이 내일 보고 사람 있으면 1시, 3시 기다렸다가 니네랑 상담 좀 하고 없으면 또 쌤 넘어가고 할 테니까 일단 내일 질문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다가 좀 그치? 써놓고 해주세요. 알겠죠? 좀만 쉬었다가 관리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